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섭식장애 고민을 함께하는 유나쌤이라고 합니다. 아직 코감기가 낫지 않아서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3개의 영상에 걸쳐서 3가지 섭식장애 유형과 함께 각각의 회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DSM-5 급식 및 섭식장애 파트에는 신경성 식용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본 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보다 경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살펴볼 3가지의 섭식장애는 첫째, 다이어트와 폭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둘째, 폭식은 없으며 다이어트만 심하게 하는 경우, 셋째, 폭식만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다이어트와 폭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많은 섭식장애는 다이어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제가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나쌤, 스스로가 너무 통제 불가라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쫄쫄 굶고 막 먹고를 반복 중인데요. 저는 아침, 점심은 매우 가볍게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 두부, 고구마, 다이어트 쉐이크, 과일로 오후 4, 5시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꼭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참았던 폭식 욕구가 터져 나옵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마트와 편의점에 들러 꾹꾹 참아왔던 과자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을 왕창 사옵니다. 어떤 날은 배달을 시켜 다이어트 할 때는 입에도 되지 않는 치킨과 피자, 족발을 왕창 시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자책감, 오늘도 실패했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손을 넣어 토하는 날도 있는데요. 이럴 때면 정말 제가 괴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러다 보니 살이 빠지기는커녕 얼굴은 매일 붓고 살은 계속 찌고 다이어트 한다고 소문은 다 내놨는데 주변 사람들 보기도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매일 열량과 영양성분 따지는 데에도 이골이 나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폭식하는 내 자신도 너무 싫습니다. 점점 폭식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매일 폭식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까요? 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 특정 분이 보냈다기보다는 제 사연, 제 경험과 상담을 받았던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의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저는 아침, 점심은 매우 가볍게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 두부, 고구마, 다이어트 쉐이크, 과일로 4, 5시까지 버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오히려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거나 참았다가 와르르 먹게 된 경험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 내 몸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높이며 조그만 자극이나 스트레스도 폭식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저는 이를 폭식하기 딱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터질 폭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해요. 성인 여성의 하루 원장 칼로리는 2000칼로리라고 하죠. 물론 키와 몸무게, 활동량, 기초대사량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드셔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TV나 SNS에 나오는 연예인 식단은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식단이에요. 그래서 부디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먹다 안 먹다를 반복하다 보면 꾸준히 먹는 것보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폭식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양 정도의 적정한 수준을 꾸준히 먹는 것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 내담자가 최근에 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누가 옆에서 먹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폭식 욕구가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서 동생이 과자를 먹고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됐다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오히려 먹고 싶은 걸 그때그때 제한 없이 먹어주는 것이 음식에 대한 집착을 확 줄여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있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요? 혹시 주변에서 들은 어떤 말이 계기가 되진 않았나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내 가치를 내 몸, 체중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는 운동선수도 연예인도 모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몸에 집착하는지, 혹시나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경우 일로도 공부로도 더 이상 인정받기가 어려울 때 다이어트로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계기가 돼서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숫자로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내 가치를 체중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받는 경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는 분들의 경우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다이어트를 시작한 혹은 지속한 이유,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손을 넣어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다이어트 보조제를 남용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토는 먹는 것의 50%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해요. 다이어트 보조제나 설사약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구토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많이 먹게 되거나 폭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해요. 물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강에도 정말 많은 무리가 가죠. 혹시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다짐했을 때 지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는 섭식장애 두 번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